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어 해석 네 번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어 해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가 이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자체가 길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자체는 짧으나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길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주어가 긴 경우에는 주어가 명사, 구나 명사, 절,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이제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주어가 이제 명사 구인 경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주어가 명사 절인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있는 경우를 봤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있는 경우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에는 이제 관계사절이 있는데요. 이제 관계사절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 중에서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도 있고, 뭐 목적격, 소유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대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that을 쓰지 않잖아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그냥 whose를 쓰죠. that을 안 씁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냥 다 whose를 씁니다. 그래서 whose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관계 부사도 있잖아요. 그죠? 관계 부사 그냥 that으로 통일한다라고 했죠. 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관계 부사라고 쓸게요. 관계 부사 역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이제 때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보면 바로 뒤에 이제 주어 동사의 형태가 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 역할 하는 거잖아, 그지? 형용사 역할 하는데 일단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넘어가고요, 그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됐으니까 이런 걸 형용사 절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죄다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주어 이 명사를 꾸며줄 텐데, 그리고 나면 이 주어에 해당하는 본 동사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절에 끼어 있는 요 동사들이 있잖아요. 이 동사들을 본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테니까, 그렇지? 얘도 이제 다 이 표시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앞쪽에 그 형용사 해석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 관계사들을 그냥 죄다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시를 볼게요. 예시. 자, 거기 먼저 제목에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 절이 있는 경우 여기 먼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한글 설명을 읽어보면 주어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로는 이제 관계사 절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관계사라는 게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합친 말입니다. 뭐 알고 계시죠? 자, 이때 문장의 본동사는 형용사 절 앞에 있는 주어의 수일치함에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붙이고 보세요. 문장의 본동사는 형용사 절 앞에 있는 주어의 수일치함 밑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 본동사에는 앞에 요 주어를 보고 이제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단수면 단수동사를 쓰고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동사를 써야 되겠죠. 중간에 요 수식어구는 그냥 싹을 다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법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 이런 스위치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이런 그 수식어구 있잖아요. 형용사 구조는 형용사 절이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로를 쳐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이게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도 있는데 스위치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 자리가 이제 동사 자리냐 혹은 뭐 준동사 자리냐 이런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제 동사를 골라야 되겠죠. 주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나왔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동사가 나올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시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 첫 번째 이제 주관대인데요. 자, those가 주어고요. who부터 뒤에 이제 when까지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have가 얘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those가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이 자체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꼭 알아두십시오. 다시요. those 자체가 이 자체로 those 자체가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인데 자 관계대명사 그냥 죄다 뭐라고 이제 해석하라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자, do not hope to win이니까 이길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야? have already lost 이미 패배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whom부터 yesterday까지 이제 가로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 내가 어제 만난 그 소년 was good at French. 여기서 was가 본동사죠. 얘 뭐 잘한다는 얘기야? French.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로 내가 고쳐놨나? 어쨌거나 프랑스어를 잘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자, 이번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다시 한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행사든 사물이 선행사든 어쨌든 whose를 써요. 그래서 이제 whose부터 broken까지 가로를 치고요. 앞에는 house 꾸며주는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인데 어떤 집이야? 창문이 깨진 그 집. 자, is unoccupied라고 되는데 occupied 하면 이게 원래 이제 occupy가 이제 차지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고 있는인데 앞에 on이 다시 붙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문이 깨진 그 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다 형용사 절이거든요. 자, 전치사 플러스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 참고로 얘기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관대.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목적격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 주격 못 오죠. 알고 계시죠? about I라고 안 하잖아. about me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주어 동사가 붙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해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쨌거나 얘는 이제 해석할 때 전치사랑 목관대랑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어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또 town 다음에 이번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in which he grew up까지 가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which를 그냥 한 번에 어떤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인데 다시요. town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냐면 그가 grew up이니까 이제 성장한 그 마을. 그 다음에 was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겠죠. 그 말 어땠다는 얘기야? 스마 되게 자그마했다. 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절이요. 자, 관계부사절도 어쨌거나 결국에는 똑같이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the day 다음에 when부터 뒤에 writing까지 가로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was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the day 날인데 when 어떤 날이냐면 I had to give up writ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포기해야 했던 그 날 있잖아. was sad day to me. 나한테는 굉장히 슬픈 날이었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관계사 생략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이제 관계부사가 이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주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anything you are good at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될 텐데 자 you are good at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anything이라는 주어 뒤에 다시 you are이라는 주어 동사가 붙었죠.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anything 꾸며주는 표시하면 되겠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너가 잘하는 것이라면 자 그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contribute 다음에 to가 붙으면 이게 뜻을 써주세요. 1번 어디에 일조하다. 자 다시요. contribute to가 1번 to까지입니다. 전치사 to까지 1번 어디에 일조하다. 어디에 일조하다. 자 그다음에 2번 어디에 원인이 되다. 어디에 원인이 되다. 다시 어디에 원인이 되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여하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1번 뜻으로 많이 해석해요. 어디에 일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열에 한 8, 9문장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원인이 되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이제 가끔 되고 뭐 기여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은 일조하다로 웬만해서는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가 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너의 행복에 뭐 일조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관계사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석 방법을 이제 3가지를 써놨죠.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후치수식 이거 이제 해석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아무리 이제 꾸며주는 말이 길어도 앞에서 이제 꾸며주거든요. 앞에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데 영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꾸며주는 단어가 2개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후치수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해석을 어려워해요. 어순이 이렇게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 방법을 제가 이제 3개를 이제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장은 이제 1번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문장은 2번으로 또 뭐 어떤 문장은 3번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문장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유연성인 것 같아요.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연하게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석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둬야 돼. 여러 가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뭐 어쩔 때는 1번, 뭐 어쩔 때는 2번, 어쩔 때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해석 방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관계사를 어떤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사 자리에 이제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선행사랑 관계사랑 서로 동격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웠었을 거야. 그리고 알고 계셔야 기억하고 계셔야 정상인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I bet the singer 그 다음에 뭐 배수스 bet 자 이렇게 쓰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관계사절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 관계사 수식을 갖는 명사 어려운 말로 이제 선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번 방식으로 해석하면 뭐냐? 자, 나는 가수를 만나는데 어떤 가수를 만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난 거겠죠. 그렇죠? 이게 1번 해석 방법이고요. 자, 2번 해석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싱어이랑 이 that이랑 지금 무슨 관계다라고요? 동격의 관계다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동격이니까 이 that 자리에 싱어를 넣어서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가수를 만났는데 그 가수 내가 좋아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처럼 관계 부사는 부사처럼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대명사요. 얘 말 그대로 관계 대명사거든.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뭐 내가 이제 가수를 만났는데
뭐 걔 이런 식으로 대명사처럼 걔 내가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걔라고 해도 되고 뭐 그라고 해도 그녀라고 해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걔라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걔가 아니라 걔 발음 좀 어렵죠. 걔. 왜냐하면 이제 걔라고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제 구분 없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걔라고 하면. 자, 그다음에 관계 부사는요. I went the house where 그다음에 he lives 했으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관계 부사인데요. 지금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집에 갔는데 그 집 어떤 집이야? 그가 살고 있는 집이야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어쨌거나 얘도 지금 동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where 자리에 house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걔가 살아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얘가 말 그대로 관계 부사니까 관계 부사잖아요. 부사처럼 그냥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그가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1, 2, 3번 요 해석 방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어쩔 때는 1번이 자연스럽고 어쩔 때는 2번 뭐 또 어쩔 때는 이제 3번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마저 보면요. 자, 추가하고 이제 동격의 대절이 나오는데 자, 거기 설명을 보시면요. 동격의 대절 같은 경우 사실 명사절이지만 자, 해석은 형용사절처럼 후치수식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격의 대시 조금 이제 그 문법 중에 사실 쉬운 문법은 아니에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법인데 그래서 동격을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온다. 그러면 두 개는 서로 동격의 관계가 되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예외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식 있잖아. I, K, or, from. 지금 얘는 지금 사형식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명사잖아.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긴 했지만 이때는 동격의 관계는 아니죠. 그죠? 내가 주었다 그녀에게 꽃이 그녀랑 꽃이 두 개가 동격의 관계는 아니잖아. 선생님 그녀가 꽃인데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뭐 이런 거죠. greenhouse effect 이런 거 이제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복합명사는 뭐냐면 명사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명사 역할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복합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예문을 들면 뭐 책가방 이런 거 있잖아. 책가방도 지금 책이랑 가방이랑 합쳐진 거죠. 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책가방이라는 지금 하나의 명사 한 단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복합명사라고 하거든. 자, 얘도 마찬가지야. greenhouse 명사죠, 온실. 그 다음 effect 얘도 명사죠, 효과. 맞니? 근데 얘가 지금 단어가 따로따로가 아니죠. 이거 그냥 하나의 온실 효과라는 한 단어잖아. 하나의 명사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복합 명사라고 해. 얘도 마찬가지야.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왔지만 동격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제외하면 나머지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는 경우에는 이제 동격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형식 같은 경우에서요. she 그녀가 first 불러 me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할까? 조금 기분 좋게 자기라고 해볼까? 자기.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른다 나를 자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me가 명사고, 자 자기도 결국엔 명사잖아, 그죠?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왔네. 이때 무슨 관계야? 동격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결국엔 그 자기가 되는 거잖아, 맞니? 이게 지금 오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면 동격의 관계가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예문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죠? 당연히 틀렸겠죠? 왜 틀렸냐? 뭐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여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눈치로, 그치? 문법적으로 일단 틀린 이유를 설명하자면 지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was 동사. 문장이 조금 딱 봐도 이상하죠? 만약에 한 문장 안에 동사를 이렇게 두 번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제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한 문장 안에 동사를 이렇게 두 번 쓰고 싶으면 반드시 관계사나 접속사나 의문사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접속사도 그리고 관계사도 의문사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그 셋 중에 하나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의미상 그녀가 그 책의 저자라는 그 사실은 놀라웠다 이렇게 해준 게 이제 제일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장의 본동사가 되어야 이제 자연스럽죠, 그죠? 얘보다는 얘가 이제 문장의 본동사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려면은 그 이 앞쪽은 죄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죄다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사 하나밖에 없죠. 다시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결국에는 명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죄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명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래야 이 문장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요. 의미상 얘가 지금 본동사가 되는 게 어울리지? 그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앞쪽이 이제 죄다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죄다 뭐가 되어야 돼? 명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가 또 팩트가 품사할 때는 얘는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 부분을요, 죄다 하나의 큰 명사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명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명사고, 그럼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명사가 나란히 두 개가 온다? 동격의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동격의 관계가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거잖아요, 그치?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로 봐도 무방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 얘랑 결국에는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로 봐도 무방한 거잖아, 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하나의 명사 취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의 주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명사로 바꿔줄 건데 지금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명사절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명사절. 명사절.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배운 게 있네, 그치? 명사절 크게 몇 종류? 크게 3종류. 선생님 우리가 그런 걸 배웠나요? 언제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주어가 명사절인 경우 이때 배웠죠. 그래서 이제 명사절이요, 크게 이제 3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3종류. 명사절 크게 3종류. 뭐가 있었지? 대답하고 계시죠 지금? 자, 지금 명사절 3개 뭐? 접속사절, 그 다음에 관계사절, 그리고 의문사절. 크게 요 3종류입니다. 그죠? 근데 접속사절은 다시 3종류로 나뉘죠. 뭐? that, if, whether. 맞니?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중에는 이제 what이 명사절을 이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이제 의문사, 뭐 wher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뭐 why라든지 뭐 how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 중에서 뭘 넣어주느냐? 그 중에서 접속사 that을 넣어줄 겁니다. 접속사. 다시 이 that이 무슨 that이다라고요?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선생님 그 하고 많은 명사절 중에 왜 하필 이제 접속사 that을 넣나요? 일단은 뭐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D가 지금 주어 동사 보어까지 갖춘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 보어까지 갖춘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리는 일단은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물론 의문사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D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기도 해.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의문사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의문사는 뜻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뜻이 의문사에 약간 좀 변질될 우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의문사는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왔으면 네가 불완전한 문장인 거잖아.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관계사 왔도 못 들어가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접속사밖에 없는데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아시죠? 네, 알 겁니다 아마도. 네. 예. 근데 그 접속사 that, if, whether 중에 if나 whether는 또 뜻이 있죠.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잖아. 예. that은 뜻이 없거든요. 선생님 대시 그때 뜻이 뭐뭐라는 거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뿐이지 사실은 얘가 이제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뜻이 없는 그러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공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공접속사. 그 공이라는 게 이제 그 한문의 빌공자예요. 네, 빌공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뜻이 없는 that을 넣어야 그나마 이제 의미 변형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접속사 that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죠. 더 팩트 명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이번에 절이 된 거잖아. 명사 절도 결국에 하나의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온 이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동격이 성립하게 됩니다. 동격이니까 이 두 개가 그냥 하나로 봐도 좋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엔 하나의 명사, 즉 다시 하나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을요 조금 다시 한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해요. 동격에 대해 중요합니다. 얘가 시험 문제 은근히 되게 잘 나오거든요.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제가 지금 다시 한글 설명 있는 부분 보세요. 프린트. 자, 동격의 대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사절이지만 해석은 형용사절처럼 후치수식이 된다. 해석은 뭐라고? 형용사처럼 이렇게 후치수식이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 동격의 that이라는 이게 동격의 that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형용사절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네, 다시요. 이 동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형용사처럼 이제 해석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해석은요 그냥 관계사처럼 없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녀가 그 책의 저자라는 그 사실에 놀라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그 예문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둔 겁니다. 그 프린트에 적혀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문법 문제로도 은근히 되게 잘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해석이 관계사처럼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관계사냐 뭐 동격의 that 접속사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면 돼? 여기가 이제 관계사자인지 접속사자인지는 해석으로 이제 일단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똑같이 어떤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D가 이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해야겠죠. 완전한 문장이라면 접속사 대시 맞고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관계사가 맞겠죠. 그죠? 관계 대명사 정확히는요. 자, 그래서 그 한글 설명 마저 보세요. 자, 동격의 that을 주로 사용하는 명사로는 그 다음에 붙이고 보세요. The fact나 the idea나 the belief나 the notion이나 the possibility 혹은 the evidence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단어들 뒤에 that이 보인다. 그럼 동격의 that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예문 보면 chances are that they create unpleasant environment for themselves and others라는 요 문장. 지금 얘 같은 경우는 chances 다음에 지금 쉬웁시다. chances 다음에 are 그 다음에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D를 보시면요, they가 주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reate가 동사고, 그 다음에 unpleasant environment가 나오는데 그 environment가 안 쓰겠습니다. 쓰기 귀찮아.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지금 tha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왔네,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대시 되는 거야? 접속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사실 원래 위치는 어디였냐면 원래 위치는 이 chances 뒤에 그러니까 chances랑 are 사이에 이 대절이 원래는 이제 들어가 있던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너무 이제 길죠? 맞니? 원래 문장은 뭐 chances 그 다음에 that, they, create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동사 are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주어가 지금 너무 길어져 보이죠? 반대로 이제 동사는 그냥 are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끝나니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한 거야? 뒤로 그냥 빼버린 겁니다. 뒤로 너무 길어서 뒤로 빼버린 거야. 근데 얘가 다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chances가 명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접속사 대절 다시 한번 무슨 절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이거든. 그러니까 명사 chances라는 명사 뒤에 다시 한번 이 대절이라는 명사가 낀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왔네. 그럼 무슨 관계라고? 동격의 관계라고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너무 길어서 이 대절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한 거야? 뒤로 빼버린 겁니다. 정확히는 주어가 이제 너무 길어져 버려서 뒤로 이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도 지금 동격의 대시거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어떤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야? 그것들이 unpleasant, 그러니까 이제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for 누구에게? themselves가 그들 자신에게 그리고 and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e이 나중 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are이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어떤 그것들이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이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분씩 이제 끊어가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정작 뭐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다 30분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막 띄엄띄엄 넘어가고 싶어도 이게 설명할 게 자꾸 이게 눈에 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한 번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11문장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세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자, 한 가지 역학인데 관계대명사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어떤 역학이냐면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홈필드 이점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다시요. 한 가지 역학인데 어떤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학은 그 홈필드 이점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겠죠, 그죠? 다시 한번 뭐 얘기하지만 이게 모의고사에서 제가 지문을 딴 거라 가지고 이 한 문장만 가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읽다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되거든. 그래서 그냥 일단은 1번은 이거 그냥 해석하는 방법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비율인데 어떤 사람들의 비율이 되는 거야? 온라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다음에 요 that은 percentag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비율보다 온라인 학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사람들의 비율인데 어떤 온라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대요. 뭐보다? 그 온라인 학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대부분의 이제 결정들인데 어떤 결정들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 자, 그거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자, 이때 what은 명사절 중에서 이제 관계사절이죠. 뭐뭐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들이 느끼기에 가장 최선의 해법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요. 자,
대부분의 결정들인데 어떤 결정들이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들이 느끼기에 최선의 해답인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잉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make가 제가 이제 하다라고 해석했죠. 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잖아. 네, make 자체가 이제 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make a choice 이것도 이제 그냥 선택을 하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what 다음에 이 they feel is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they가 주어고 그다음 feel이 동사고 그다음에 is 얘도 동사잖아.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 굉장히 이상한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이 they feel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중간에 이제 꼽사리처럼 뭐 취임새처럼 그냥 낀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요. 그냥 최선의 해답인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 걸 그들이 느끼기에 최선의 해답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느끼기에 혹은 뭐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취인새처럼 이제 삽입절이죠. 네, 주어동사가 꼈으니까 그래서 삽입절이 이제 꼽사리처럼 이제 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feel 말고도 뭐 they think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삽입절도 그렇고 삽입구도 그렇고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방해하는 한 가지 뭐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저 삽입구 삽입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맞추는데 이제 하나의 뭐 방해가 되는 뭐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돼 함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 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것들인데요. 어떤 것들이냐?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인생에서.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양심이나 혹은 상식이나 혹은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include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포함하다 혹은 뭐 포함시키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알아들면 알아둘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유연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져야 하는 것들에는 양심 그리고 커먼센스 상식 그리고 건강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자, 사람들인데요. 이번에 품격 관계대명사네요. 어떤 사람들이야? 네,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 자,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인데 뭐를 붙었으니까 더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직업에서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한 번에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야? 내가 속한 그룹 만들어 그 개개인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제가 관계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이 선행사랑 관계사랑 동격이니까 이 선행사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요 툴을 어떻게 살려서 해석해줘야 됩니다. 전치사 갈 때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인데 여기다 이제 그룹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그 그룹에 내가 속하는데 만들어 개개인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대명사처럼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그룹 거기에 내가 속하는데 만들어 개개인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encourage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자를 이제 투번형사 이제 많이 쓰고요.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 말고요. 네. 어쨌거나 이 5형식에서 주어 5형식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자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이 동사가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두세요. 물론 원래 뜻은 뭐 격려하다, 뭐 하게하다, 뭐 권고하다, 장려하다 뭐 이 정도의 뜻인데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자 날인데 어떤 날이야? 이번엔 관계부사네요. 내가 내 숙제를 제출해야 했던 그날. 그 다음에 얘가 본동사죠. 네. 그 다음에 나데이 못 비니까 월요일이 아니어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었다 이렇게 말고 있냐. 자, 다음 8번에 이번엔 지금 타임 주어인데 다시 한번 주어 동사 같은데요, 그죠? 이번 어떻게 된 거야? 꾸며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자, it takes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for 목적어, 그다음에 to 동사 오면은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요. it takes 시간, 그다음에 for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부정사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 it, 그다음에 takes 시간, for plus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부정사의 음상이 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부정사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는 뜻이고요. 이거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거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시간을 뒤에 써도 돼요. 자, 근데 이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목적어가 그냥 오고요. for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데 바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자리가 지금 그냥 목적어가 와야지 for를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이 이 타임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행성이 하나의 궤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행성이 하나의 궤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이런 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성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랑 관계냐면 proximity 하면 이렇게 밑에 제가 써놨죠. 근접성. 그러니까 뭐랑과의 근접성? 태양과의 근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태양과의 근접성, 즉 태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야 되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공전 이렇게 하면 태양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태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저기 뭐야 공전 그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태양과 가까울수록 이제 공전 그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지구는 공전하는데 1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목성, 뭐 해왕성, 뭐 천왕성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많은 환경 문제들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오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꾸며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본동사입니다. 여기. 그래서 많은 환경 문제들인데 어떤 환경 문제들이냐면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투데이인가 오늘날, 그죠? 우리가 오늘날 대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들 자,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away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자연을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들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도 지금 설명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aced가 얘 지금 stone이 아니에요. BP가 아니라 얘 그냥 형용사거든. 형용사. 이 자체로 그냥 대면하고 있는 형용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뭐 BP인데 선생님 stone이니까 뭐 대면 당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 한번 찾아볼래? faced. 그러면 대면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거 몇 개 있어. 그래서 뭐 finished 이런 거 있잖아. 혹은 뭐 used, 혹은 뭐 focused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찾아보세요. 다 형용사라고 나오거든. 네, 대면한, 끝낸, 뭐 이거는 익숙한이라는 뜻도 있고 중국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도 집중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focused on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는 나는 집중 당한다, 뭐 집중된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능동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I'm finished 뭐 with my homework 하면 내 숙제를 끝마쳤다라고 이제 해석해야지. 나는 뭐 숙제와 함께 뭐 끝마침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형용사처럼 대면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헤드 PP 들어갔죠. 여기도 원래 이제 조동사 뒤에 헤드 PP인데 조동사가 있다 보니까 그 헤드가 다시 have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가정법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실제보다 한 시제 앞선 동사를 쓴다는 게 핵심이죠. 실제보다 한 시제 앞선 동사를 쓴다라는 거.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현재지만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를 쓰죠. 그래서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이라는 일은 한 시제 앞선 동사, 즉 과거 완료 뭐 혹은 대과거 어쨌거나 모양이 헤드 PP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썼지만 실제로는 언제 일어난 일이야?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가정법의 핵심은 뭐다? 실제보다 한 시제 앞선 동사를 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신념인데 어떤 신념이냐?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신념이 되겠죠. 자, 이때 대해서는 무슨 대신이냐? 앞에 이제 멜리프를 보고 살짝 이제 눈치를 쳐야 되는데 동격의 대신입니다. 동격의 대신. 뒤에 보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 맞춤, 명제랑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have morality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서 얘도 지금 완전한 문장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냐?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은 명사절이지만 해서 그냥 관계사처럼 어떤 이로 이제 해석을 할 거였죠. 그래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되는 거야? 자, 사람들은 이제 도덕성을 갖고 있고 동물들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자, 롱스탠딩 하면 오랜 기간 견뎌온 그러한 가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그 일종의 뭐 저만의 팀인데 저만의 팀이랑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요 자리에 이제 그거 뭐 이 정도 뭐 이제 한번 이렇게 꼽사리처럼 추인세를 넣어주면 조금 더 직독직해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고 동물은 아니다라는 그거 오랜 기간 견뎌온 그런 가정이야 뭐 내지는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직독직해 하기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어가 오고 이렇게 형용사 뭐 구나 절 이렇게 중간에 끼면 이 동사 해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거 뭐 이 정도로 한번 더 추임새처럼 넣어주는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자, 팩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자, 얘도 지금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얘도 형용사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분사겠죠. 그 interest라는 이제 그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이제 분사인데 분사가 원래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냥 형용사 그 자체가 이제 돼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분사 중에 사전에 이제 검색이 되는 그러한 그 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뭐 ed 분사 뭐 과거 분사는 ed 뭐 현재 분사 ing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나오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사전 쳤을 때 그냥 ed 혹은 ing 이렇게 나오는 분사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분사들 쳐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품사의 형용사라고 또 형용사. 그래서 얘도 한번 찾아볼래? 형용사? 다시 얘도 interested 얘도 한번 찾아볼래? 그럼 품사가 형용사라고 뜨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은 분사지만 이게 이제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워낙 형용사처럼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형용사 그 자체가 이제 돼버린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사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사전에 검색되는 그런 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의 형용사처럼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용사라고 치면 얘가 이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완전한 문장이야. 즉 이 대또 무슨 대? 동격의 대.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해석은 관계사처럼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자, 일부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더 for 하면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가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명사가 되는데 이게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예를 들어서 the good 하면은 이게 좋음, 뭐 좋은 것, 뭐 그래서 뭐 이익 뭐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 내지는 그냥 명사처럼 그냥 뭐뭐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 가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일부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는 어디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자 그거 추인세처럼 그거 넣어주면 좋다라고 했죠. 네,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11번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 해석은 여기서 이제 마칠 거거든요. 네, 다음번에 이제 동사 해석으로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총 4시간 동안 이제 주어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딴 공부를 하고 주어는 이제 꼭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동상으로 어디까지나 이동상으로. 물론 좀 뭐 가조어나 뭐 강조 부분이나 특수한 경우는 제가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걸 제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도치 이런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이론상으로는 주어는 꼭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론상으로라고 이제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뭐 뜻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웠어도 연습이 덜 돼서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이 구조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또 잔소리로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